자,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1차 메뉴에 대한 마크업만 이렇게 적혀져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2차 메뉴까지 마크업을 해달라는 건 뭐다? 포유류 조류는 동물에, 과일 야채는 식물에, 금속 비금속은 광물에 속해 있는 녀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크업을 하실 때 어떻게 작업을 해줘야 되냐면 이 li의 자식으로는 뭐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ul이 와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근데 당연히 li의 자식으로 li가 바로 올 수는 없어요. 무조건 ul li 구조는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ul도 올 수 있고 ul의 자식으로 뭐 li 그 다음에 아니면 div도 올 수 있고 뭐 다양한 엘리먼트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간은 써야 되는 엘리먼트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보면 a 엘리먼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제가 아까 이 녀석은 메뉴를 전체를 감싸는 메뉴 박스예요. 메뉴 박스. 어떤 특정 메뉴를 전체 그룹을 짓는 박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바로 등장하는 UL 요 녀석의 자식으로 등장하는 UL이 바로 뭐다? 얘가 메뉴, 1차 메뉴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1차 메뉴라는 거는 여러분들 갑자기 감이 안 오실 텐데 뭘 말하는 거냐면 1차 메뉴라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보면 뉴, 피처, 뭐 우먼, 맨, 키드 이거 보이죠? 이런 걸 1차 메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파생되는 메뉴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그쵸? 뉴 피처 클릭하면 요거에 관련된 메뉴 나오고 얘 클릭하면 요거에 관련된 메뉴 요거 클릭하면 그러니까 요거 선택하면 요거에 관련된 메뉴 나오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2차 메뉴 그러니까 여기 트렌딩 신발 의류 이런 것도 2차 메뉴로 하는 거고 여기 이제 딸려 있는 것들을 3차 메뉴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1차 메뉴고 1차 메뉴 아이템 그 다음에 얘가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차 메뉴는 만드는 방식은 엄청나게 다양한데 지금은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제일 쉬운 방식으로 여러분들 알려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UL 요 녀석을 어떻게 한다? 요 그룹 지어져 있는 녀석들을 잘라내기에다가 여기다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A의 형제로 UL이 위치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A와 UL은 무슨 관계예요? li를 부모로 두고 있는 형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제 관계로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죠. 나머지 것들도 여기 식물의 형제로 UL이 오면 되고 광물도 마찬가지예요. 광물도 요 녀석들이 어떻게 들어오면 된다? 잘라내기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만약에 마크업 내가 MS를 이용해서 한 번에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요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1차 메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마크업 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죠? 그렇죠? href 샵 메뉴 아이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 1차 메뉴 마크업을 하죠. 자, 그러면 2차 메뉴는 마크업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A의 형제로 누가 오면 된다? ULLI A 구조가 오면 되기 때문에 요 ULLI 구조 있죠?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플러스 해가지고 쓰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게 플러스라고 쓰는 순간 이게 뭘로 만들어진다? A의 형제로 요 ULLI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보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MS를 이용해서도 마크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A의 형제로 UL이 위치하게 되죠. 실제로 이 메뉴 만들 때는 마크업을 이용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편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튼간에 이렇게 이제 만들었으면 그 다음 메뉴로 넘어가면 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2차 메뉴 아이템이라는 건 누굴 말한다? 요 li를 말하는 거예요. li. 그러면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선택자를 이용해서 접근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메뉴 1에 자식인 ul, 그의 자식인 li. 그러면 얘가 1차 메뉴고 1차 메뉴 아이템, 그러면 ul이 뭐예요? 2차 메뉴. 그러면 얘가 바로 뭐다? 얘가 2차 메뉴 아이템이에요. 그러면 2차 메뉴 아이템을 아예 숨기는 방법이 뭐예요? 디스플레이 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논 처리를 통해서 어떤 메뉴를, 어떤 텍스트를 숨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보면 정답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후속 선택자를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도 여러분들이 2차 메뉴에 접근해서 2차 메뉴 아이템을 숨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요거로 연습하라 했죠. 왜냐면 요게 안 되면 요거는 당연히 아예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요걸 제가 일단 연습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차 메뉴를 숨겨달라는 건 누구한테 접근한다? 얘가 1차 메뉴 아이템, 얘가 2차 메뉴니까. 그러면 얘는 li의 자식으로 있는 녀석인 거잖아요. 그러면 메뉴 1에 자식으로 있는 ul, li, ul 이렇게 접근하라는 거죠. 그러면 디스플레이 논처리.
그래서 내가 선택자도 중요하지만 내가 ASML 구조를 잘 읽을 수 없는지가 관건이에요. 여러분들 ASML을 못 읽으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CSS 작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강사님 코드가 안 먹는데요. 뭐 코드가 안 먹는 경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오타가 있거나. 근데 거의 대부분이 많이 실수하는 건 뭐냐면 ASML을 제대로 못 읽어가지고 그거에 맞게 내가 원하는 걸 선택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스타일을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안 입혀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자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찝는 연습, 그거 계속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보면 정답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잘했네요. 자, 이제는 뭐 하래요?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를 숨겨달라는 건 뭐예요? 제가 이걸 자꾸 이런 식으로 드린 건 뭐냐면 선택자를 이용해가지고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냐 없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계속 요구사항에 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메뉴 1의 자식인 ULI 누구? UL. 코드의 길이가 길어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여러분들 작성한 ASML 구조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1차 메뉴, 이렇게 하면 1차 메뉴 아이템, 이렇게만 접근하면 A는 뭐예요? 얘는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인 거죠. 근데 우리는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를 숨겨야 되니까 ULI A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구조가 어떻게 있어요? ULI, ULI A 여기로 접근한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다가 텍스트를 숨겨달라 했으니까 디스플레이 논처리 해주면 돼요. 숨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래요? 이제는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를 숨겨달라 했으니까 어떻게?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라는 건 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메뉴 1에 자식인 UL, LI, A 얘한테 접근해서 디스플레이 마찬가지로 논처리해라. 이게 정답인 거죠. 자, 모양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선택자를 연습하기 위해서 드린 거기 때문에. 자, 문제도 멀티 메뉴를 위한 선택자 튜토리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선택자 연습이 먼저예요. 자, 여기 보면 기존 CSS 전부 지우래요. 자, 지웠어요. 자, 이제 뭐 하래요?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한테 마우스로 올렸을 때. 그러면 일단은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한테 마우스로 올렸을 때니까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라는 건 누구예요? 메뉴 1의 자식인 UL 얘잖아, 얘. 그죠? 제가 얘가 1차 메뉴고 1차 메뉴 아이템이라 했으니까. 근데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는 A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죠? 그러면 일단 얘한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뭐 하래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라는 건 뭐예요? 호버죠. 그죠? 그러면 거기서 인접 동생이라는 건 뭐예요? 나하고 붙어있는 형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A랑 UL은 무슨 관계다? 바로 형제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형제관계. 누구를? LI를 부모로 두고 있는 형제관계라고요. 형제관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인접동생 선택자라는 건 뭐예요? 내가 A 입장에서 인접해 있는 동생을 선택하겠다. 즉 누구? UL을 선택하겠다. 그게 바로 플러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바로 인접해 있는 거. 바로 인접해 있는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을 말하는 거. 동생. 그래서 여기다가 UL 쓰게 되면 뭐예요? 내가 인접해 있는 동생인 UL, 요 녀석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여기다 배경색을 뭐 하래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입히래요. 그러면 마우스로 올렸을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쓰니까 이게 너무 귀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뭘로 바뀐 거예요? 1차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로 올렸을 때 어차피 인접 동생으로 접근할 필요 없이 1차 메뉴 아이템이라는 건 누구예요? LI죠. 예. ULI. 그러면 거기다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바로 자식인 UL로 접근하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 쓴다? 바로 UL이 이런 식으로 위치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1차 메뉴 아이템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의 UL인 배경색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인접동생 선택자를 이용하지 않아도 자식 선택자를 이용해서 충분히 ASML 구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입힐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2차 메뉴를 숨긴 상태라는 거니까 뭐예요? 숨겨야겠죠. 그죠? 그러면 누구? 메뉴 1의 자식인 UL의 LI의 UL. 얘가 바로 2차 메뉴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뭐예요? 숨겨달래요. 숨겨달라는 건 논처리잖아요. 그 다음에 숨긴 상태에서 1차 메뉴 아이템한테 마우스로 올리라는 건 뭐예요? 마찬가지로 누구? LI한테 마우스 올리라는 거예요. 또.
그럼 li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의 자식인 누구? ul이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죠. ul이 보여줘야 되니까 뭐예요? 디스플레이를 블럭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논을 줬으니까 블럭 처리를 통해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는 안 보여져 있지만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렇게 보여지게끔 구현이 가능하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 여기 보면 이제 뭐예요? 자, 이걸 했어요. 잘했어요. 자, 여기까지 접근하셨으면 굉장히 잘 하신 거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메뉴라는 거는 뭐 2차 메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3차 메뉴, 4차 메뉴, 5차 메뉴까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5차는 안 써요. 거의 대부분이 3차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3차 메뉴까지 메뉴가 있는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 매번 제가 3차 메뉴를 어떻게 마크업해요? 자, 마크업 보여드릴게요. 3차 메뉴하면 이런 식으로 마크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마크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1차 메뉴한테만 마우스로 올렸을 때 1차 메뉴 아이템이죠. 이 녀석. 그러니까 얘한테만 마우스로 올렸을 때 걔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지우고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바꾸면 자, 3차 메뉴는 숨긴 상태로 되어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 보이시나요? 2차 메뉴가 나오는 건 알겠는데 3차 메뉴는 언제 나와야 돼요? 2차 메뉴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 즉 2차 메뉴 아이템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 나와야 되는 거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걸 또 우리가 2차 메뉴를 숨기기 위해서 일단 3차 메뉴도 마찬가지로 숨겨야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li, ul 이걸 또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2차 메뉴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3차 메뉴라는 거는 2차 메뉴 아이템한테 마우스를 올려야 되는 거니까 얘도 똑같이 여기다가 li 쓴 다음에 여기에 ul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자, 마우스 올리니까 나오죠. 3차 메뉴. 나중에 만약에 4차 메뉴를 누가 구현해달래요. 그러면 요 구조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매번 추가 메뉴가 몇 차 메뉴가 추가될 때마다 이렇게 적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후손 선택자가 비로소 그때 필요한 거예요. 내가 후손 선택자를 왜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쓰는 것보다 알고 쓰는 게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 쓸 거예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안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1차를 제외하고 2차, 3차, 4차 메뉴를 다 숨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를 뚝 끊어주면 됩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일단 메뉴 1의 자식인 ul이라는 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얘죠. 얘. 그죠? 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 1차 메뉴의 후손인 ul이니까 바로 2차 메뉴도 되고 3차 메뉴도 되고 후손들이 다 숨김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3차 메뉴 안 나오죠.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는 2차 메뉴뿐만 아니라 이거는 1차 메뉴도 나와야 되고 2차 메뉴도 나와야 되고 3차 메뉴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디다? 여기 앞을 뚝 끊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앞을 끊어주면 얘는 모든 후손, 즉 메뉴 1의 후손인 ul로 접근하기 때문에 1차 메뉴, 2차 메뉴, 3차 메뉴가 다 선택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li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li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 ul은 뭐 해라? 블럭 처리가 되라.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정답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 구조를 메뉴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접근하시면 정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잘 됐죠? 됐습니다.